지난 주말에 토트넘의 감독인 앙제 코스테코 글루 감독과 팀을 더욱 더 변화시킨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이달의 선수, 이달의 감독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이번에 이달의 선수, 감독상 소식을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총 4번의 수상으로 엄청난 레전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테코 글루 감독까지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여 2달 연속으로 이달의 감독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8월에 메디슨과 함께 받은 수상까지 합하면 토트넘이 올 시즌 개막 이후 수상했던 이달의 선수상 및 감독상을 싹쓸이한 겁니다. 영국 방송사 언론 스포츠에서는 이 사실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개막 이후 첫 2달 동안 이달의 선수상과 이달의 감독상을 모두 수상한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초의 팀이 됐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상이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업적이라면서 감탄한 겁니다. 내심 이번에도 토트넘 선수 또는 감독이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영국 매체가 직접 확인하고 축하해줬습니다. 내심 손흥민의 위상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프리미어 리그 시즌 초기에 연속으로 감독상을 받은 건 지난 19에서 20 시즌의 현 리버풀 감독 클롭 감독인데 당시 강호인 맨시티를 이겨내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포르테 글루 감독이 그때 클롭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토트넘 우승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혹시 아직 토트넘 우승 경쟁 얘기가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조금 질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대놓고 토트넘 우승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목부터 토트넘이 진지하게 우승을 할 수 있는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현지에서 토트넘의 우승을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작년에 나폴리가 딱 토트넘 이미지의 팀이었다가 김민재 선수 영입 후 완벽한 팀으로 완성되어 단 한 시즌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 초기에는 나폴리 같은 팀이 어떻게 우승하냐? 나폴리가 아무리 해봤자 리그 4위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자랑스런 김민재 선수를 영입 후 나폴리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토트넘에 온 앙제 코스테코 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나폴리처럼 바꿔줄 것이라는 현지 팬의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세리에 리그와 다르고 세계 최고 리그인 EPL엔 괴물 홀란드가 있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천적인 리버풀, 그리고 전통적인 라이벌 아스날이 있는데요. 토트넘은 예로부터 맨시티에게 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있어 맨시티의 펩 감독도 손흥민을 보고 섣부르게 전술을 짤 수 없죠. 거기다 이미 8경기를 치른 상황에 아스날 원정에 가서 2대2 무승부, 악연이었던 리버풀과 경기서 2대1 승리 등 현재 토트넘 상황에서 지금까지 역사와는 다르게 이길 수 없던 팀들을 이기고 도저히 질 팀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토트넘은 다른 빅 6팀에 비해 우승에 대한 강력한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빅 6 중 첼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맨유는 감독과 불화 선수단이 사고치는 등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 같은 팀으로 루턴 타운, 아스톤 빌라, 브라이트 벌리 등 상당히 언더독 팀들이 있는데요. 토트넘은 그 와중 루턴타운 경기와 손흥민의 해트트릭한 벌리전 5대2 승리로 인해 언더독인 팀을 2팀이나 잡아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아직 승리가 부족한 듯 정신을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 역전승, 선제골 넣고 역전당하지 않는 경기 등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우승팀에 있는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을 챙기게 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을 하며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팀의 주축 선수이자 잉글랜드 대표 선수 및 주장, 그리고 토트넘의 전 주장이고 영혼의 짝꿍 해리 케인 선수가 나가며 많은 사람이 손흥민은 케인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없으면 진지하게 강등권에 머물 실력이다 라며 모두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아쉬운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토트넘이
아스날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 유일한 무패 팀으로 현 리그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개막 전 예측과 다르게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는데요. 시즌 개막 전 수비진이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토트넘이 이제는 우승 경쟁팀으로 커가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수비진 개편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수비진은 크게 세센용, 다이어, 로메로, 에메르송이었지만 이번 시즌으로 돌아오며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이렇게 수비 공격 모두 탄탄한 우승권 수비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비진 1등 공신은 다름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손흥민이 주장이 된 것도 한몫하는데요. 손흥민은 신규로 영입된 선수들이 적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걸 예상하고 미리 다가가 친근함을 표현하며 구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크게 쿨루셉스키, 반더벤, 페페사르 정도가 손흥민의 친화력 덕분에 구단 생활과 선수 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영입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심엔 이번에 새로 영입된 반더벤이 있습니다. 반더벤은 로메로의 약점을 잘 가려주기도 하고 속도 면에서도 웬만한 EPL 탑급 선수에게도 지지 않는 키고 큰 장신의 빠른 센터백이자 고지능의 두뇌 플레이까지 가능한 탑급 수비수인데요. 마침 토트넘이 노릴 때 리버풀도 같이 노려 만약 이번에 영입하지 않았다면 리버풀로 이적하는 꼴을 봤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같다면 같은 네덜란드 선배인 반데이크 후계자로 와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을 것 같네요. 로메로는 가끔 어이없을 만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의 짝꿍인 반더벤이 로메로의 어이없는 뇌절 실수를 최대한 억제해 주는데요. 지난 루턴 타운전에 터뜨린 데뷔골도 멋있지만 진짜 강점은 로메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리더십과 수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로메로와 반더벤의 센터백 조합은 첫 8경기에서 8실점으로 경기당 1실점인데 이는 과거 알데 베이럴트와 얀 베르통원이 있던 시절 이후로 처음 경험하는 안정적인 수비입니다. 또한 이번에 영입된 요리스 대체자인 비카리오 골키퍼는 수비진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공격들을 자기가 완벽히 처리하며 그를 증명하듯 EPL 전체 골키퍼 선방 순위에서 선방률 87%를 달성하여 보란듯이 EPL 선방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끄는 앙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토트넘이 더 이상 중위권이 아닌 챔피언스 리그를 넘어서 이제는 우승 경쟁팀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지금까지 봐왔던 감독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콘테 감독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인 상황에 다른 현지 팬들도 토트넘의 활약을 극찬하고 서서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냐며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에 있는 한 스포츠 패널에서 토트넘의 이름을 언급하자 방송 진행자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인가 우승 도전인가요? 라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전 EPL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당장 토트넘의 우승을 확정지을 순 없지만 현재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을 언급하며 예전과 다르게 지금의 토트넘은 현재 주장인 손흥민을 적극 활용한다면 진지한 우승 경쟁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팬들 역시 EPL 레전드이자 영국 스포츠 전문가들의 평가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토트넘 팬으로서 솔직히 우승한다고는 말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탑4는 무조건 가능할걸. 애초에 토트넘이 케인이 나간 뒤 모두 5에서 8위로 예상했지만 벌써 보기 좋게 리그 1위를 달성했잖아. 지금 여러 사람들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전 시즌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완벽하게 바꿔놓은 것 같아. 손 역시 케인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 이건 내 추측이지만 아마 메디슨은 케인과 함께였다면 이 정도로 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 손흥민과 같이 있어서 잠재력이 폭발한 거야. 케인이 떠난 이후에 손흥민이 스트라이크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온 것 같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우승하기에 토트넘의 선수층은 너무 얇아. 겨울 이적 시장인 1월에 주전급 선수를 보충한다면 그때는 진짜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 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며 사람들이 토트넘의 희망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더 주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윙어인 기존 7번 룰을 거의 쓰지 않고
정통 9번 롤인 타겟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손흥민이 느려서 7번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레알에서 메뉴로 이적한 라피엘 바란 선수도 손흥민이 윙쪽에서 1대1 상황을 제대로 막지 못하며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며 속도로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토트넘의 주요 선수인 손흥민 말고도 현재 부상 중인 벤탄쿠르 선수도 부상에서 곧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복귀 예상은 11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또한 페리시치 선수가 이번에 무릎 부상으로 인해 거의 시즌 아웃 수준으로 부상을 달고 있어 이번 시즌에 복귀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페리시치 선수가 부상에 복귀할 시점엔 페리시치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데요. 이에 대한 영국 현지 팬들의 의견은 페리시치는 중요할 때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페리시치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여 저번 시즌에 이렇게 잘하는 캡틴 손흥민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차라리 이렇게 부상당해서 가만히 있는 게 손흥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과 유럽 현지에서 손흥민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복귀하길 바라며 손흥민 선수도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리TV였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서로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